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듭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시 정가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귀여운 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30대 최초로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효정 위원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방송하신다고 신경을 좀 많이 쓰셨나요? 신경 어떤 신경을 말씀하시는? 좀 평소 모습입니다. 평소 모습이세요? 네. 오늘 방송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거짓말을 처음부터 한번 하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0대 최초로 위원장이 되셨어요. 네. 선거를 통해서 되셨잖아요. 네. 선거에 출마하신 배경이 있을까요? 배경이라는 건 다른 건 없고요. 제가 30대 거의 끝자락입니다. 30대라고 하기엔 조금 부끄럽기도 좀 한데, 제가 윤리특별위원장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30대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선택을 받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윤리특별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공정과 정의라는 키워드로 좀 함축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우리 MZ세대들 정의나 공정에 있어서 아주 그 기준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많은 지지를 또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몇 표 받으셨나요? 표까지 제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50대, 60대 선배 의원님들께서 김효정 의원님 위원장께 투표를 해주셔서 당선을 시켜줬네요. 그 한 표도 있지 않을까요? 저요? 네. 저는 일단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비밀 투표 넘어가고요. 최근에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기관에서 네. 우수 의원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우수 의원 명단에 우리 김효정 의원의 네.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혹시 어떤 부분이 반영이 잘 돼서 상을 또 수상을 하셨을까요? 감사하게도 지난해에도 한국 매니스토 실천본부에서 공약 이행 잘했다고 최우수상을 주셨고, 올해도 시민사회단체와 또 불경 한국 매니페스토 연합회에서 공약이 우수상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또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측면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높게 평가를 해주시고 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또 지역 주민들과 또 부산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하려고 다짐하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큰 상을 받으셔서 제가 축하를 해드려야 되는데 네. 축하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못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고 김효정 의원께서는 수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네,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전자담배 관련된 네. 조례를 또 발의를 하셨어요. 혹시 네. 내용이 뭘까요? 전자담배 중에 이제 액상 담배가 있습니다. 좀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그 연초담배죠. 연초담배나 그 전자담배 중에도 연초로 되어 있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근거를 해서 어떤 규제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지 못하도록 어떤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는데,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 담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담배로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 사업법을 가지지 않고서도 일반적인 그 위생 사업 관련돼서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액상 담배는 청소년들이 살 수 있다는 거네요.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담배 사업법 내에 하면 이제 신분증 확실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과태료 부과되는 측면도 있는데, 액상 담배는 그게 되는 게 없고, 일반 점포도 문제가 되긴 되지만 무인 점포들이 있어요. 무인 점포에서는 신분증을 도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가족들 신분증을 이용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액상 전자담배에 어떤 그런 환경이 놓이게 되고, 액상 전자담배 안에 그 물질들이 우리 몸에도 많이 해롭다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도 있고, 특히나 이제 담배에 너무 쉽게 접하게 되면은 향후에 또 정말 실제 담배를 배우게 되는데 큰 영향이 있어서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어떤 규제 방안이라든가 또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위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강화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러면 기존의 그렇습니다. 연초 담배는 청소년들이 구매하는데 강력한 제약이 있었는데
액상 담배는 그렇지 못했다. 그렇죠. 그렇기 지금 때문에 그런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있습니다. 액상 담배조차도 청소년들로부터 좀 유해적인 거를 알리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네요. 일단은 그 이제 법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 박성훈 국회의원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해놓으셨고 네. 그 법안이 논의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12월 연말께 통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함께 행정적인 절차나 제도적인 거를 좀 보강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북구의 국회의원께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셨고 네. 부산시의회에서는 우리 북구 출신 시의원께서 조례를 네.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함께 공동으로 우리 청소년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은데 국가유공자를 네. 보호하는 데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눈에 띄는 것이 국가유공자 분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네. 해요. 좀 관련 내용도 설명 좀 해주시죠. 국가 유공자 관련해서는 저도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국가 유공자분들은 어떻든 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때 위기일 때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그런 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우 관련해서는 정말 열악합니다. 뭐 기껏 해봐야 뭐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정말로 예우받는 그런 지역 사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우선은 국가 유공자를 좀 예우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가 있고 또 학생들이 국가 유공자에 대한 어떤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발의했던 조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셨던 국가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조례를 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네. 우리 부산시 본청 내에서도 지금 면이 만들어져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산하 기관들에도 만들어져 있고 뭐 백스코라든지 뭐 시설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유공자시면은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장에 대실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더 편리하게. 네.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효정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국가유공자 그리고 보훈 대상자분들을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존중하고 법적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지 좀 알고 뭐 싶습니다. 지역구에서 내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주민들 만나다 보면 국가유공자분들도 더러 많이 만나게 되기도 하고 제가 또 상임위 소속의 행정문화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또 국가유공자분들을 다루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살펴봤더니 아주 미진한 부분들이 많아서 기본적인 예우에 관한 어떤 문제가 좀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좀 보강을 하게 되었죠. 네, 저도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지만 저도 국가보훈 대상자거든요. 예. 군대에서 부상을 네. 입어서 저도 좀 존중을 아마 해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네. 김효정 의원께 크게 존중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존중해 주시는 네, 것을 존중받는, 제가 좀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후반기 의정 활동 예. 들이 이제 한 1년 8개월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그거밖에 있습니다. 안 남았나요? 네, 이제 곧 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혹시 어떤 현안에 중점을 좀 두고 계실까요? 벌써 이제 1년 8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지역구가 아시겠지만 북구 만덕과 덕천동입니다.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 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저희 지역을 관통하는 만덕 3터널이라는 터널이 작년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터널이 개통되면 주변의 분들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는 어떤 교통 이 도로가 많이 만들어지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좋아졌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저희 만덕권에 계시는 지역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불편함과 피해를 많이 보고 계세요. 소음이라든지 또 비싼 먼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도 너무 많이 막히고요. 네.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계시는데 이 관련해서 뭐 5분 발언이라든지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아마 특히 우리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는 게 지금 그 터널 입구에 보시면 이제 방음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 만덕 쪽에 보시면 방음 터널이 아니고 이게 갭 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밀평이 아니라. 여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예산도 요구도 하고 주민들 말씀도 많으신데 아마 다행히 올해 이제 12월에 심의를 할 예정인데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이 좀 반영이 되면은 우리 주민들께서 불편해하신 부분들 하나하나씩 또 개선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만덕 3터널이 개통이 됐고 이 철골형 터널이었기 때문에 위에 뚜껑이 없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이 네. 어려웠는데 본인이 우리 김효정 의원께서 잘하셔서 그 뚜껑을 덮을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잘했다기보다는 주민들도 말씀도 있으시고 저희 책무이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아마 그 이제 뚜껑을 덮는다고 저희는 그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하는데 예산이 한 28억,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과 다 협의해서 심의 통과가 좀 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뭐 북구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수건 사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가는 게 아주 뿌듯하실 것 같아요. 혹시 의원님 이건 돌발 질문입니다. 제가 네. 뭐 합의가 되지 않았던 질문인데 혹시 정치인들 중에서 예. 내가 앞으로 기성 정치인이 되면 지금은 30대 기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나 이런 선배는 꼭 닮아보고 싶다. 네. 이런 정치인이 한 분 계실까요? 돌발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제가 닮고 싶은 정치인이 한 분은 생겼습니다. 닮고 싶은 정치인 한 예, 분, 딱 한 분이 꼭 있네요. 이렇게 예. 이런 정치인의 길은 저도 좀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분은 있습니다. 혹시 성함을 공개를 네. 좀 해도 될까요? 네. 카메라 보시고요. 네. 저 보지 네. 말고. 어떤 분이실까요? 구청장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또 국회의원, 부산시장까지 역임하셨던 서병수 전 시장님이 계시거든요. 서병수 시장님. 예, 그 예. 유명한 알파벳 SBS로 가는 서병수 네. 시장님을 존경하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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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이유가 어떤 걸까요? 저도 잘은 몰랐는데 지난 총선에서 저희 북구 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셔서 저도 직원에서 좀 모셔봤는데 정말 선이 굵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뭐 국회도 계셨고 시장도 광역시장도 다 하셨기 때문에 선이 굵은 정치를 하셨는데 좀 근엄하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깊으시고 또 사람 향기가 나는 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참모진 연령을 떠나서 모든 목소리도 경청을 하시고 주민들께도 엄청 친근하게도 다가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정치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또 저런 정치인으로 같은 길을 좀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닮고 싶은 됐습니다. 정치인은 전 부산시장 서병수 시장입니다. 네. 근데 현 박형준 시장님 들으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박형준 시장님을 존경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테고 네. 저도 존경하는 분이지만 네. 우리 서병수 전 시장님을 측근해서 좀 또 모셔봤기 때문에 지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서병수 시장님을 제일 존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영상 편지 한번 가도 될까요? 네, 짧게 한 말씀. 네, 카메라 보시고 우리 서병수 시장님께 애정을 가득 담아서 영상 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한데 늘 건강 잘 챙기시기를 마음 다해서 기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 또 우리 북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또 우리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님께서 늘 건강하셔야지 또 많은 응원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사랑까지. 네, 아주 준비 잘 된 이런 편지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조금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들을 좀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정치 경력이 나이는 젊으셔도 상당히 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4년을 계시고 네, 구의원을 또 8년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시의원이 되셨고 총 정치를 한 시간을 환산해 보면 한 14년 정도 정치를 해오신 것 같은데 내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생활 정치라는 영역에 있으면서 다 좋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너무 이게 정치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의 어떤 변화라든가 좀 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보람을 많이 느끼거든요. 거기서 많이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았던 것 같고 실제 제가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봉사활동도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네. 네, 지역에서 봉사
모르는 분들이 보면 그냥 자원봉사자 일 정도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는 편인데 자원봉사를 하면서 제가 조선 가정에 좀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그 조선 가정이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형편이 어려운데 할머니가 3학년 손녀를 돌보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 그 할머니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여쭤봤더니 아기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됐는데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근처에 있질 않았어요. 거의 한 2km, 1.8km 이상 떨어진 그런 학교였는데 걸어서 등하교를 한다는 거예요. 왕복 6차로 정도 엄청 위험한 그런 교통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제가 또 그 학생도 봤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정말.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때 제가 구의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도와줄 길이 없나 생각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 통학 지원 관련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때 당시에는 시의원으로 힘이 없었지만 이거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좀 반영이 되었었고 제가 또 시의원이 되면서 관련된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또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통학 차량을 지원해 준다거나 그에 비슷한 통학 지원금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좀 강화를 시켰고 지금은 그런 환경에 놓인 학생들이 많은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게 아마 보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정치 또 구의원, 시의원,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여정 위원장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하고 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이십니다. 네. 우리 MG 위원장의 관점으로 봤을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부산의 현안 중에 우리 지방의 현안 중에 가장 시급한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행정문화위원회는 특히 문화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있는데 요즘에 나오는 그 세계적 미술관 퐁피두 문제도 그렇고 지금 사직 야구장도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해야 되군요. 해야 되고 또 뭐 구동운동장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약간은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아트센터 굵직굵직한 문화예술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들이 실제 우리 시민들께 문화를 더 많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 위해서 저희 그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좀 챙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부산은 또 영화의 도시지 않습니까? 네. 영화 관련된 산업들도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세심하게 또 챙겨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말씀 중에 사직 야구장 재건축 네. 문제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일 것 네. 같아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네. 어떤 방향성으로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나 기본 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대체구장이라든가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롯데 구단 측하고 어떤 협의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질의를 통해서 여쭤봤습니다마는 빠르면 올 연말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시민들께 공개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서 아마 우리 시민들 특히 부산은 야도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야구를 맞습니다. 그만큼 예. 사랑하는 시민들이 많으시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좋은 결론을 가지고 시민들께 공개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또 결론이 나게 되면 향후에 또 예산이라든가 할 일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야구는 잘 모르지만 이 서울에 가 보면은 돔구장이 있어요. 네. 비가 와도 야구를 우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돔구장이 있는데 부산은 돔구장이 네. 없어요. 부산이 오히려 야구 열기가 더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비 오면은 우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사직야구장 재건축하면서 돔구장에 대한 어떤 네. 논의는 없을까요? 동구장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는 근데 않네요.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아. 개방형으로 할 예정이고 동구장 하면 좋은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지금도 한 3,2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동구장을 야구장을 하게 짓는데 되면 3,200억이 드네요. 예, 예. 재개발하든 재건축을 하든 새로 짓든 리모델링을 예. 하든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동구장으로 하게 되면 3배, 4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인천이나 잠실, 서울 잠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이제 국비나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민간 네.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에서 하게 지었군요.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쉽게 되는 측면이 있고 저희들은 전액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그 국시비를 통해서 반영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아마 동구장이 쉽지도 않을 것 같고 네. 또 동구장도 뭐 장단점이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점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들 그렇게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이왕 짓는 거 동구장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야구를 즐길 수 있고 또 뭔가 부산하면 야구 도시라는 것에 뭐 상징성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으로 동구장을 건립할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조금은 아쉽긴 아쉽습니다만은 또 계획대로 진행되는 속에서 또 우리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해서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구장으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자 이제 사직구장에서 구덕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직은 야구, 네. 구덕은 전용 축구입니다. 축구. 네. 근데 축구장이 지금 사실 인프라가 너무 안 좋아요. 그 결과 부산 아이파크가 K2 리그, 맞죠.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고 사실은 부산 시민들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이 네. 구덕운동장을 좀 인프라 재개발을 시도하고 계시나요? 네, 실제 뭐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되었던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일단 공모사업에 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하려고 네. 했는데 공모사업에 이번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축구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도 구덕운동장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또 도출을 해내봐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축구는 저보다 이준호 의원님께서 더 네. 저는 축구 잘합니다. 네. 잘하고 본인도 축구 잘하시잖아요. 저는 축구 네. 폼만 하여튼간에 사직구장에서는 야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네. 또 구덕운동장에서는 축구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마음껏 체육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개인적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왔다 갔다 하지만 원래 이런 게 우리 방송의 묘미거든요. 방송 전에 잠깐 인터뷰를 했더니 의원님께서 취미 생활이 낚시세요. 낚시, 예. 낚시를 보니, 다니시나요? 어쩌다 보니 뭐 그렇게 됐는데, 네. 다니는 거라기보다는 제가 어느 한 기회에 어디죠? 대마도를 한번 가게 됐는데, 네. 거의 육자에 가까운 그 물고기를 감성돔이라고. 육자라면 60cm. 네, 60cm. 네, 엄청 큰데요. 네, 감성돔을 잡았는데 계신 분들이 제가 낚시 왕이 아, 어복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 이후로 조금 시간이 나면 이제 계속 하시네요. 마음도 조금 시키러 갈 겸해서 콧바람도 좀 쐴 겸 가까운 근교로 뭐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뭐 낚시의 어떤 그 프로는 아니고 좀 쉬러 가는 바다로 그런 가시나요? 거죠. 강으로 가시나요? 바다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혹시 바로 잡으면 회도 직접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네. 잡는 것만 어떤 어종을 잡으시나요? 근데 이게 저희가 뭐 네. 큰 그 프로처럼 뭐 배 타고 어디 나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작은 물고기들 올라오면 또 풀어주고 뭐 이렇게. 네, 하여튼간에 또 정치인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또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다가 네. 또 취미생활까지도 잘 챙겨서 또 힐링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면서 앞으로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또 시간이 많으면 많은 이야기 많이 듣고 싶은데요. 네.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부산 시민들께 또 네. 북구 구민들께 드리고 싶은 만큼 무제한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시간 제한 없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 보시고요. 카메라 보고요. 네. 진정성을 담아서 하셔야 돼요. 거짓말 바로 판독됩니다. 네. 더 부담스러운. 네, 준비. 자, 시작하면 바로 가시면 됩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북구를 지역구로 하는 김효정 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우리 시민들께, 우리 북구 주민들께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늘 제가 정치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 주민들께 따뜻한 위로가 되는 그런 생활 정치를 하겠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다짐을 하는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성찰을 하게 되고 시민들께 정말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고 특히 또 우리 북구의 많은 현안들 우리 주민들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준비해 오셨나요? 아니요. 방금 생각하신 건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출연하셨던 안성미 의장님께서는 5분 정도 말씀하셨고 아, 예. 이제 김효중 위원장 조금 짧았다. 네, 약간 네. 아쉽지만 네. 그래도 핵심만 콕콕 잘 찍어서 진심을 잘 전달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광역시 의회 MG 위원장 김효정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좋은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내가 사는 지역을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들고 있는 우리 김효정 위원장께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지역 동료 의원들과 보조를 맞춰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